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 기초과정을 강의하게 된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이번 강좌는 엔트리 혹은 스크래치, 마이크로비트 이런 블록 코딩 혹은 이제 C, 파이썬, C++ 같은 텍스트 코딩을 다 같이 배우셨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러한 코딩을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 혹은 대회 참여를 위한 프로토타입 작품을 만들고 싶은 학생을 위해서 아두이노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는 하드웨어 기본을 위한 전기전자 회로 관련 지식과 우리 아두이노 IDE를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코드, 프로그래밍 교육이 같이 있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아두이노 개발 보드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실제로 아두이노가 없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똑같이 구현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란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프트웨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전자제품에 올라가는 프로그램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와 대비되는 말로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와 가장 구분되는 특징은 먼저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기계 장치들에 올라가는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드웨어로 예시로 든다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저는 최고의 발명품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학교를 선생님 처음 입학했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때 엄청나게 신기했던 느낌이 나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터넷을 되게 많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폰으로.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스마트폰이 최고의 발명품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과거로 조금만 가볼까요?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가까운 시일에는 이런 무선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전화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본 분도 있겠지만 못 본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삐삐라고 부르는 페이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부 다 한때는 최고의 발명품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발명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발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더 누리고 싶어서 아니면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발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필요함에 의해서 발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함에 의한 사례로 선생님은 체온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수은으로 된 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겨드랑이 아니면은 입에 물고 있는 등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래서 그 뒤에 사용하게 된 것이 이런 식으로 귀 혹은 겨드랑이에 넣는 전자식 체온계가 발명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이런 체온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상용화가 되었죠? 비접촉식으로 적외선을 이용한 체온계라든지 아니면 열화상을 이용한 체온계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발명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고 혹은 사람이 더 편안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아두이노라는 개발 보드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두이노란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라고도 부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개발보드 하나와 아두이노 개발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해줄 USB 케이블 하나만 있다면 모두가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뭐라고 적혀 있죠? UNO에서 우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는 가장 흔히 쓰이는 보드로 아두이노 우노라고 부르고요. 이외에도 우노 외에 레오나르도 101 이런 보드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소형화된 아까 전에 소형화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는 아두이노 마이크로, 나노, 미니 이런 보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핀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사진은 없지만 메가라는 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장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어댑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두이노 스타터 키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키트를 구매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배울 텐데요. 그렇다면은 왜 아두이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참 많은 보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전에는 마이크로비트 강의를 찍었는데요. 마이크로비트 대신에 왜 아두이노일까요? 마이크로비트는 영국에서 개발되었지만 블록 코딩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확장핀이 아두이노 우노보다도 현저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장핀들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드를 또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텍스트로 하는 활용을 해야 우리가 많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아두이노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랑 아두이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능은 컴퓨터가 월등히 우수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성능과 가격은 비례하겠죠. 전자기계장치에서는. 그래서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은 아두이노는 호환보드로 구매한다면 만원 아래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능은 월등하지만 아두이노는 성능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간단한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두이노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아두이노는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핀, 아날로그 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만 꼽아서 회로 결선을 하면 다른 것들 사용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자율도가 조금 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완제품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완제품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두이노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었던 기능이 잘 구현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특히 잘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발 보드와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USB 커넥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두이노 IDE 스케치가 필요한데요. 이런 개발 보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고 계시다면은 배우고 난 뒤에 실제로 업로드해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수업에는 이런 개발 보드가 실제로 없더라도 우리 크롬 하나만 설치해져 있다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든 과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사이트에 가입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두이노를 실제로 들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두이노를 가장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의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크롬 창을 키셔서 구글 검색창에 우리 팅커캐드라고 치시거나 영어로 팅커캐드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팅커캐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사이트 팅커캐드가 나오게 되고요. 혹은 뭐 팅커캐드 혹은 팅커캐드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팅커캐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팅커캐드 사이트가 들어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팅커캐드는 3D 모델링 툴로 알고 있지만 이런 3D 모델링 말고도 회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아이디가 원래 있으셨다면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혹은 선생님이 수업을 만들어서 수업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코드를 받아서 수업 참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아이디가 없다면 팅커캐드 참여라고 하셔서 개인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는데요. 개인 계정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나 애플 아이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메일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먼저 가장 쉽게 나오는 국가, 지역 또는 영역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생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험으로 해봤을 때는 설문조사 느낌이라서 전혀 개인 신상정보 이외의 것을 묻진 않는데요.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맞춰서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자메일과 암호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저는 제 전자메일을 적고 비밀번호를 적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치다 보니 이런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는 규율이 있죠. 문자 1개 이상, 숫자 1개 이상, 최소 8자, 고유문자 3개 이상.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비밀번호 혹은 규칙에 맞는 비밀번호를 해주시고 이 서비스 약관 및 오토데스크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를 하시면 계정 작성 버튼을 누르시고 완료를 누르시면은 계정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3D 디자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델링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끄고 옆에 있는 서킷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킷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새 회로 작성이 있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화면과
오른쪽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보드 혹은 소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팅커캐드에서는 마이크로비트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생겼다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먼저 아두이노를 들고 오지 말고 여기 보시면은 구성요소 기본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스타터에 가서 아두이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간단한 예제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 예제 중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가 완성되어 있는 예제를 들고 오면은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야 되지만 회로를 구성하지 않고도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는 깜빡임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있는 연결된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중지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꺼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요소들을 회전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 눌러서 삭제도 할 수 있고, 혹은 명령 취소, 다시 명령 복구,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실제로 들고 있다면 이것을 arduino.cc 혹은 구글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아두이노 혹은 한글로 아두이노라고 쳐볼까요? 아두이노라고 치면은 우리 arduino.cc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arduino.cc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아두이노 ID를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운영체제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7 이상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부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 잘 안 보이는 Just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다운로드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다면 내 PC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 버전 다시 윈도우즈 파일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설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시작으로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내에서 뭐 시작 메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바탕화면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을 누르시고 인스톨을 누르시면은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컴퓨터에 아두이노가 설치되어 있었고 USB 드라이버를 다 설치해 놨었기 때문에 아두이노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스톨링만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두이노 스케치를 처음 설치하신다면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면서 약 2회에서 3회 정도의 드라이버 설치 과정을 동의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사용하실 때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두이노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청록색의 아두이노 보드가 아니라 조금 여기 차 있는 파란 색깔 같은 아두이노 보드를 들고 계신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아두이노 호환 보드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아두이노 호환 보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호환 보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런 파란 색깔의 보드를 호환 보드라 부르는데요. 실제 아두이노 정품과의 차이는 성능으로는 거의 없고요.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색깔이 조금 다르고 마감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전혀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은 아두이노에 비해서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 호환보드의 단점은 검색하자마자 보이시죠?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 거 CH340이라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에 호환보드를 사용하실 때 처음에만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340 드라이버라고 검색하시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스파크로 시작하는 주소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OS에 맞는 윈도우즈, 맥 이런 OS에 맞는 드라이버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다 받고 나면은 이런 RG 파일이 받아져 있을 텐데요. 이런 RG 파일을 해제하시면 설치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인스톨을 진행해 주시면은 아주 빠르게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인스톨 실패가 일어나서 언인스톨 한 다음에 인스톨을 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버 is successfully pre-installed in advance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CH340 드라이버까지 설치를 마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IDE를 켜서 우리가 간단한 코드를 업로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파란 색깔의 호환보드를 사용하신다면 방금 설명드린 CH340 드라이버를 한 번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아두이노에 코드 올리는 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와 이런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설정해 줘야 합니다. 바로 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보드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선택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포트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현재 포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은 우리는 검색을 해야겠죠. 현재는 저는 컴 5번에 아두이노 우노가 연결되어 있다고 잡혀 있는데요. 혹시 여러 개가 뜨고 아두이노라는 표시가 없다면 여기에 장치 관리자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 장치 관리자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의 포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 컴5 5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툴에 포트에 5번이 된 것을 확인하면은 아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할 준비가 된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코드가 업로드가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코드는 파일에서 예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베이직에 블링크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새로운 코드가 뜨게 되는데요. 이 코드는 현재 불이 들어와 있는 이 주황 색깔 LED 부분이 점등하는 것을 코드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드와 포트를 확인하고 나서
업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스케치가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되고, 컴파일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업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가 완료되게 되면은 이렇게 기존에 불이 들어와 있던 LED 부분이 이제는 1초마다 점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실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성한 코드를 직접 업로드 해보고 주변 회로도 같이 설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팅커캐드의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아두이노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2강부터는 우리가 전기전자 회로에 대한 지식을 간단하게 배우고 3강부터 실제 아두이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